안녕하세요. 송산 케미TV입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발이 일어나면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각국에서의 국방비에 대한 예산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당연히 우리나라도 신경 써야 되고, 이런 중국이나 독일 같은 이런 나라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이야 당연히 전 세계에서 국방비 지출이 1등인 나라죠. 일단 우리가 방산주를 알아보기 전에 전 세계 흘러가는 흐름 좀 보고 중국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중국이 시진핑의 이 3년을 앞두고 양해를 돌입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하고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인데 이 두 개를 합쳐서 중국의 양해라고 부르죠. 이렇게 해서 이 전인대 하루 앞서서 이제 정협이 먼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고, 올해 양해에서는 일단 이 경제 성장에 대한 이 성장률 목표치가 나왔는데 근데 높게 못 잡죠.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코로나부터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이 부동산 사태도 있죠. 헝다 사태 이런 걸로 인해서 성장률이 좀 많이 낮아졌는데, 자, 중국 총리 리커창이 이 전인대 업무 보고에서 올해 발전의 주요 목표가 국내 총생산 GDP죠. 성장률 5.5% 안팎으로 제시했습니다. 도시 실업률은 5.5% 이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 안팎으로 이렇게 할 거라고 지금 목표를 제시했죠. 어떤 이 큰 성장세보다는 좀 안정적인 성장세에 초점을 잡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잘 알고 계시죠? 헝다 사태, 원자재 가격은 전 세계적으로 기른한 일이고, 역시 코로나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중국 또한 이 경기 둔화 흐름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유일하게 늘린 게 바로 국방 예산이죠. 전 세계 2위의 국방비 지출이 바로 중국입니다. 이 1등이 당연히 천주국이라고 알려진 미국이죠. 1조 4,500 이 정도인데, 사실은 더 큰 금액으로 지출하고 해마다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게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고, 이게 이제 중국에서 이 늘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제 서방이 견제죠. 지금 쿼드 같은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이런 미국의 이제 우방 국가들이 어떤 세력을 형성하기 있기 때문에 서방국의 견제에 앞서서 중국도 역시 세계 제2의 국방비 지출국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더 엄청난 이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죠. 잠깐 그래프로 보면 이 금액은 정확히 안 나와 있어서 그죠? 미국이 제일 크고 그다음 중국, 이제 다른 여러 나라들은 유럽에 지출한 나라는 이제 그만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전쟁 때문에 안 그래도 좀 시끄럽고, 그러고 이제 이 각국 방위에 대한 이런 어떤 긴장감이 있는 상황 속에 북한이 주말만 되면 미사일 쏘죠, 요새. 저번 주에도 쏘고 오늘도 쐈습니다. 자, 동해상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합참에서 이날 오전 8시 48분쯤 평양순환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 참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저 위기감 있을 때는 좀 가만히 있는 게 좋은데, 북한도 아주 위기감투성 속에서 이렇게 주말마다 미사일을 쏘는 좀 안 좋죠. 지금 안 그래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에 민감해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 이제 독일도 굉장히 그동안 사실 전쟁이나 이런 거 예전에 히틀러를 겪으면서 사실은 많이 반성하는 국가기도 하고 전쟁에 상당히 소극적이었었는데 국방비를 엄청나게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쨌거나 좀 자극이 된 거죠. 올해 독일 국방 예상으로 1,00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35조 원을 지출할 것이고, 나토 요구에 따라서 국내 총산산 대비 2%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실주 총리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각국 나라들이 저절로 국방비 예산도 늘리고 자주국방에 대한 어떤 경계심을 갖는 거죠. 경각심을 갖는 거죠. 자, 이름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 이 방산 관련 주식들도 흐름이 좋아요. 물론 빅텍, 스페코, 한일단조 같은 좀 결이 틀린 LIG 넥슨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약간 결이 틀린 이 방산주들은 조금 흔들림이 있지만, LIG 넥슨을 필두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하나시대, 현대로템들은 추세가 좋아서 좀 하나하나 보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LIG 넥슨을 보면, 자, 추세가 상향으로 굉장히 잘 뻗어 있죠, 지금. 네, 보통 우리가 추세를 결정질 때 장기적으로 5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주봉에서 보면, 자, 이렇게 저번 주에, 중기적인 추세를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제가 항상 이제 강조하는 게 20주선을 훼손하지 않는 선상에서 보면 좋다고 그랬죠. 근데 찍고 올라가고 그렇게 되죠. 물론 지금은, 전월이 최고점이기 때문에 월봉에서 지금 이제 1월 달에 고점이 77,700원이 돼 있어서 이 자리 돌파 여부에 따라서 추가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보이는데, 실적으로 보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계속해서 이 방산주들한테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자리는 좀 높긴 한데, 자,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고, 기관도 역시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거의 한 6%대 이렇게 있죠. 신용 부분이 많으면 사실 주식이 잘 못 가는 부분이 있어도 기술적인 면으로 좀 보면 1.78% 신용 부분이 많지 않죠. 신용이 발목을 붙잡을 일은 없는데 이렇게 추세는 뭐 상향으로 잘 올라가고 있고,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제가 이제 이때부터 말씀드렸었는데 그죠, 잘 올라가고 있죠. 역시나 이제 국방이 방산 관련주로서는 잘 올라가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만 보면 이렇게 변곡점 다리가 있어요. 이제 58,000원대가 되는데 6만원대 뚫고 나가는 순간 7만원대까지는 갈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자, 주봉에서도 이전에 앞에 있는 매물대를 좀 소화하고 이때 이제 뚫은 척 하다가 소화시키고 나갔죠. 다시 나가는 상황이고, 일봉에서도 추세가 굉장히 좋게 잡혀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다시 한번 우상향을 잘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외국인과 기관이 역시 계속해서 담고 있죠. 외국인 담고 있고, 기관은 뭐 하스타 팔았다 하더라도 중간에 연기금의 매수세까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역시 한국항공우주도 보게 되면 이 월봉에서 위치가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좀 크게 올라갈 만한 위치에 있는 게 한국항공우주 같아요. 주봉에서 보면 아까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처럼 매물대 소화를 끝냈습니다. 이 앞전에 최고점 하나가 있는데, 자, 4만원대가 돼요.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4만원대를 강하게 거래량 싣고 뚫어 나가면 55,000원대 이런 데까지도 실질적으로 갈 수 있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판단해 봅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은 제가 종목을 추천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고 이런 흐름들을 갖고 있으니까 방산주가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확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월봉에서 위치가 좀 높아요. 그래서 이전 고점까지 정도로 보는 게 맞고, 지금 자리가 조금 높은 게 맞습니다. 투자자 화면을 통해 잠깐 볼까요? 역시 외국인이 많이 사죠. 방산주들은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사고 있어요. 한국항공우주도 외국인 기관 투신 꾸준히 좀 살모은 있죠. 연기금이 또 굉장히 많이 매수하고 있죠. 어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또 이 국방에 대한 이슈의 방산주 이런 주들이 아무래도 추세가 잘 살아서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현대로템은 이제 이 시켜서 회복해주고 나가는 입장이고, 자, 주봉에서도 추세를 잘 쓸어놨어요. 그러니까 좀 낮은 가격에 있고, 오히려 이 친구들도 240점 밑에 지하권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서 좋은 수익을 안겨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제 한일단조, 스페코, 빅텍 이런 친구들 이제 이 대기업들에 비하면 이제 한 단계 낮은 결이 좀 틀린 친구들인데 그만큼 또 변동성은 빨라요. 스페코부터 보면 스페코의 위치는 사실은 좀 낮은데 위치가 월봉에서 좀 낮은 데 있어요. 위치가 이렇게 높지 않고 7,700원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도 크게 어디 뭐 떨어질 데가 없는, 예전에 벌써 이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좀 시끄러웠을 때 있었죠. 막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이럴 때 크게 급등했었는데 다시 크게 떨어졌다가 조정받고 올라가는 중이고, 휴니드나 빅텍 같은 친구들도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 일단 빅텍 같은 경우에 이렇게 20개선 깨고 내려오는 게 좀 찝찝하긴 한데 주봉에서의 추세는 지켜주고 있습니다. 5주선 위에 이쁘게 잘 안착하고 있죠. 라고 일봉에서 보게 되면 241선이 관건인데 내일 이 241선은 내일이 아니라 월요일날 시장 열리면서 241선을 잘 지켜주면 앞에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었죠. 이날 거의 한 26%대 이렇게 급등했었는데 이런 급등세에 따라서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물론 21선을 깬다던가 240선 이탈하면 일단 매수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좀 더 저점에서 매수해야 되고, 일단 월요일날 241선을 중요하게 지켜보는 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퍼스텍은 로봇 관련주하고 같이 엮여 있는데 사실 꽤 제법 올라왔어요. 이게 이제 리스크가 좀 있는 종목인데 빅텍, 휴니드, 스페코는 월봉에서 뭐 그렇게 높은 위치들이 아니라 조금 관심 갖고 보셔도 되고, 이런 LIG 넥슨이라든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항공우주 같은 친구들이 전체 수급들이 좋아요. 지금 뭐 외국인과 연기금, 기관들까지 다 쓸어담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가 월봉에서 낮게 떠서 가는 경우라 현대로템도 그리고 이런 친구들 위주로 좀 꼼꼼하게 관심 가져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항상 성공 투자, 좋은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